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마시TV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자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. 사실 오전에 좀 생각했던 부분인데 꼭 이거를 좀 찍고 자야겠더라고요. 사실 제가 아침에 그 한글 있지 않습니까? 한글에 관련한 어떤 동영상을 본 게 있어요. 한글의 창제 원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정말 학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. 정말로 천재적인 그런 발명이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근데 그 한글 자체가 어쨌든 그 해두편 자체에서 자판 치는 거에서는 정말 획기적이잖아요. 몇 개 안 되는 것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AI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거 음성을 해버리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효과는 좀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. AI가 한글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고 있구나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생각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예. 북한 정말로 우리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포스터까지 막 그렸어요. 북한하고 남북 통일에 관련해서 그런 포스터도 많이 그렸거든요. 뭐 잔악계나 불조심 뭐 이런 것도 포스터 그렸지만 통일에 대한 그런 걸 또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. 1990 예, 3년도 막 이럴 때 보면 있지 않습니까? 90년대 초에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였죠. 그때 보니까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통일이란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보니까 기억나는 것은 뭐 북한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김일성에 대해서 그런 뭐 말을 타고 달린다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총을 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총을 쐈는데 뭐 한 방울 몇백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제 어릴 때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. 그때 저는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그걸 좀 믿었던 것 같아요. 예. 정말 저런 신적인 존재가 있었구나.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판하려고 이렇게 가르쳤겠지만 저는 그때 그런 책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제 어린 적의 기억에는 그 비판이 안 됐던 거죠. 그랬던 기억이 나요. 예. 그냥 저 또한 세뇌 당하듯이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저도 그랬던 믿었던 것 같아요. 예.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약간 뭐 비판적인 어조로 아마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 이런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예. 어렴풋이. 근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이라는 나라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서기로 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2200 AD 이걸 치고 있잖아요. 2000년이 지난 역사가 있잖아요. 세계사적으로. 그렇게 봤을 때 그 북한에서도 그 대부분 다 뭐 있지 않습니까? 뭐 이공계 기술, 그다음 의학 기술 이런 사람들은 뭐 어쨌든 과학 기술자 뭐 핵무기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대우가 좋겠지만 그래도 문과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거기도 학자가 뭐 어떤 고고 학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죠? 그다음에 뭐 언어학자도 있을 거고 그런 뭐 문과적인 계열의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세계적으로 그런 거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다뭐 공대 박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북한의 나라도. 예. 언어 쪽으로도 평양 외국어 대학교 같은 거 다 그런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? 언어적으로도. 예.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북한 특히 또 역사라든가 국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특히 뭐 세계사를 전공한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뭐 그런 사학과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. 문학, 사학, 철학과. 거기도 북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. 뭐 탈북자를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거기에서는 문학, 사학, 철학과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? 가르치고 있을까?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거 영상을 뭐 방송해 준 적 없는 것 같아요. 뭐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만나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? 모란봉 클럽 뭐 이런 거 가끔씩 봤는데 그런 데서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, 제가. 과연 쟤네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좀 궁금해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보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문학, 사학, 철학과 해갖고 문과에서 이게 좀 취업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특히 과연 진짜 이런 그 이공계라든가 이런 거 다 어디 나라는 통하잖아요. 이렇게 봤을 때. 근데 이제 문학, 사학, 철학은 정말 동양사학, 그다음 서양사학 이런 거는 정말 어쨌든 되게 기초적인 거잖아요.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뭐 성적이 되더라도 동양사학과를 간 거잖아요. 예.
그러니까 그런 뭐 CEO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 사람이 그냥 뭐 엔지니어처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CEO는 역시 달라야 되잖아요.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게. 예. 그래서 동양 사학 같은 걸 전공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니 북한에서도 역사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가르칠까?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놨는데 우상화 시켜 놨는데 과연 그들이 진실을 가르치고 있을까?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종대왕은 어떤 것일까? 한글 창제란 세종대왕은 어떤 것일까? 그들은 과연 역사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알고 그걸 할 수 있을 것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과연 독재자가 지배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? 특히 마두로 어쨌든 마두로는 뭐 포퓰리즘을 정치한 거고 근데 역사까지 부정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? 근데 북한이란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?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일신이고 무조건 그런 국가인데 지금 어떻게 그거를 대할 것인가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. 과연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예.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막 그 서로 이렇게 뭐 만나갖고 그런 역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렇게 그런 거 만들어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. 뭐 같이 고증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어쨌든 우리가 북한 쪽에도 그 문화재가 있으니까 그런 관련해가지고 뭐 세종대왕 업적 같은 거 그런 남북의 학자가 모여서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우리 태권도도 마찬가지로 남북 그 다 다르잖아요 이게 남쪽하고 북한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은 진짜로 거기 살면 그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어쨌든 뭐 고대사 같은 거를 가르칠까요? 지금 따지고 보면은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과연 그들 입장에서는 고대사라든가 뭐 현대사, 근현대사를 이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걸 다 거짓말 할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역사도 그들은 거짓말 할까 싶더라고요. 아마 거짓말 하고 있지 않을까요?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도 막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일본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. 이게 좀 그게 진짜 좀 궁금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뭐 유리하게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뭐 현대에 이렇게 북한하고 나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할 것인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뭐 뉴스에서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. 그 북한에서 계급이 있잖아요. 한마디로 카스트 제도처럼 특히 김일성하고 같이 항일 전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되게 계급이 높잖아요. 예. 함께 싸웠다는 뭐 이런 거. 예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인정하는 거 일제시대 같은 걸 인정하는 거 보면은 우리 민족에 대해 압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서도 그 현대사를 근현대사를 이렇게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들 입장에 봤을 때 뭐 박헌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 김일성과 경쟁했던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다 접수한 게 아니잖아요. 김일성이가 그렇게 그 같은 이렇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당 이렇게 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을. 근데 김일성이가 뒤통수 치고 그걸 다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. 그렇기 때문에 거기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 거지. 그때 김일성이가 그 나라 완전히 다 먹은 게 아니었거든요. 그렇게 아시죠 여러분? 근현대사 공부하면 알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박헌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 다 자기가 이렇게 쳐내가지고 한 거지.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어쨌든 뭐 북한의 김일성이가 뭐 뭐죠? 빨치산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일본 때려잡는 데 있어갖고 석회가 공을 채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왕조 국가가 아니잖아요. 독재자 국가잖아요. 근데 이제 참 뻔뻔하더라고요.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항일전선 뭐 이렇게 했을 때 얘기하면서 또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되게 걱정하는 척 막 하고 이러는 거 표현하는 거 봤어요. 예전에 문재인하고 그때 도보다리 할 때 있지 않습니까? 판문점 회담하고 이럴 때 뭐 자기네 나라 도로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그냥 정말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뭐 왕이 지배하는 나라면 모르겠어요. 그러면 그 왕은 어쨌든 왕의 다 그런 저 땅이잖아요. 한마디로 전체 나라가 조선시대에는. 근데 이거는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그 독재자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자기가 무슨 뭐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. 저는. 예. 아 그냥 나라 훔친 놈인데 그걸 갖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자체가 참 뻔뻔한 놈이다. 쟤도 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우고 이런 놈인데 이런 놈인데 지가 뭐 거저먹은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어쨌든 그냥 재벌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
그냥 독재자 집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. 어쨌든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건, 자기가 그냥 독재자의 아들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, 그게 좀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마치 뭐 자기가 왕의 아들인 것처럼. 그게 아니잖아요. 뒤통수 치고 경쟁 세력들 그렇게 수정해버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 살인마의 아들이잖아요. 살인마의. 예. 그런 거 좀 많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그리고 과연 북한이나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냥 북한 김정은 패밀리 그다음에 그 정권 그 뜯어먹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왜곡할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. 저는. 예. 우리 저는 이제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뭐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죠. 예. 무슨 그 뭐라 그러죠?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교회를 좀 못 나가서 예.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 이렇게 과연 그 사람이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믿고 진화론을 믿는 건지 이렇게 봤을 때 궁금할 거잖아요 지금. 어쨌든 북한에서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. 진짜 배고픈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일이 없어 힘들잖아요 사실. 그렇지만 그래도 과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? 과연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통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세계사를 배우고 국사를 배우고 역사를 배운 이유가 그런 세계사진 그런 흐름을 보면서 근데 지혜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에 목마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.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학자들한테 자꾸 그 김정일 세뇌 교육 있지 않습니까?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가르친다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겠습니까? 그냥 가르치다만 하겠죠. 하지만 다른 걸 하겠잖아요. 그 사람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.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저들이 과연 뭐 김정은이 뭐 말해서 날아서 날라갖고 뭐 멧돼지를 잡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역사를 들어봐야 얼마나 그 사람도 짜증 날 거 아닙니까? 예. 그런 역사책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증된 역사를 가르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. 예. 고증되고 세계사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르치는 거지. 그게 나중에 만약 그런 거를 나와갖고 경쟁력을 키워야지 세계사 외부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정말 자기들이 만든 그런 허황된 그런 예, 뭐 만화 같은 그런 역사를 가르치고 세계 무대에 나간다 그러면 조롱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? 세계사진 그런 무대에 나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경쟁력이 있겠냐고요 지금. 저도 창조론을 믿지만 뭐 고생대 뭐 신생대 해가지고 뭐 공룡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라든가 유인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보면 가끔씩 아 진짜 창조론 생각하면 그냥 믿으면 그냥 편해요. 근데 이제 과연 그런 공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거 그 만들어낸 역사가 아닐 때 신화가 아닐 텐데 그렇게 따지면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진화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솔직히 어떨 땐 들어요. 믿음이 약해졌다는 얘기겠죠.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북한에서도 어떻게 가르친 거 궁금한 거예요. 그런 뭐 공룡 시대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진화론 이런 거. 예.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좀 이렇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? 그냥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하고 체제 유지를 해서 그냥 김정은 한 얘기를 그냥 듣는 것인가? 아니면 그냥 진짜 뭐 세뇌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 하는 건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.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요. 과연 뭐 그들이 과연 독재자 입장에서 세종대왕님 어땠다, 뭐 그다음에 우리 당군의 시조는 당군이다, 뭐 이런 거 강갑천 장군 뭐 이런 거 그들이 인정할까요? 김정은이가 그런 걸 가르치려 할까요? 그리고 막 보면 되게 미묘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? 역성혁명 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왕을 갈아엎고 뭐 왕이 망소에 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막 그런 것도 나올 텐데 그리고 보면 그런 걸 교육을 듣다 보면은 특히 뭐 조선시대 보면은 막 숙청하고 그러잖아요. 김종수 장군만 하고 이렇게 막 구태타를 일으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되게 그런 게 많이 적용이 될 텐데 현대사회에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? 그 미묘한 감정들 우리 뭐 대화 드라마 보면 알잖아요. 그런 것들. 예. 과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들에게서 고대사라든가 뭐 중세, 고려, 조선 이런 시대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. 과연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것들을 인정하는지. 근데 그런 것도 안 가르치면 얼마나 심심할까, 얼마나 그 답답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정말 특히나 뭐 의대라든가 공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뭐 10%나 될까요? 그쪽으로 진출하시는 사람들이 나머지 99명은 다 그게 아니잖아요. 예. 나머지 사람들은 어쨌든 재능이 틀릴 텐데 그들에게도 그 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목마름이 정보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과연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. 좀 어떻게 국한에서 그런 진실의 교육을 하는지 정말 팩트에 입각한 사실 정치를 그런 이렇게 교육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. 예.
뭐 북한이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지배하는 이 시대만 거짓말하는 건 알고 있지만, 근데 과연 그런 고대사까지, 예, 중대사까지 그런 거 할까? 정말 그렇게 따지면 정말 나쁜 놈이죠. 예. 그 사람들에게 정말 알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고 그런 전혀 그런 거를 하고 자기 오로지 그냥 자기 독재자의 그냥 정권 유지만 하는 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예. 어쨌든 한번 너무 갑자기 궁금해져 갖고 뭐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께서 좀 알고 있으시면 좀 이렇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